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디펙 초프라의 글을 바탕으로 관계를 통해 나를 보는 법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꼭 나를 비추는 거울 같다는 생각 어떠세요? 좀 흥미롭지 않나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요. 이 자료에서는 이걸 관계의 거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관계의 거울.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의 거울,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관계의 거울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보면요. 디펙 쇼프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한 거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 거울이다. 네. 그러니까 관계가 우리 내면을 보여준다는 뜻이죠. 아하. 그럼 마치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제 외모 체크하듯이 관계를 통해서는 제 속마음, 제 내면을 본다는 거네요. 그럼 뭐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저의 거울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제가 막 화낼 때 상대방 표정이나 반응 보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났구나 하고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바로 그거죠. 네, 딱 그런 경험들입니다. 근데 이 거울이요, 그냥 가만히 비추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에 보면 교사랑 아이들 관계 예시가 나오잖아요. 네네. 교사가 좀 불안하면 아이들도 같이 불안해하고, 교사가 마음이 편하면 아이들도 안정감을 느끼고, 이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죠. 아, 상호작용이네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맞습니다. 상호성.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주는 에너지가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사랑이나 관심을 주면 그게 돌아오고, 좀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차갑게 하면 뭐 그런 게 돌아오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그러잖아요. 먼저 상대방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줘라. 아, 내가 먼저? 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힘들어하는 친구에게는 좀 희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도 있고, 자신감 잃은 동료에게는 격려를 보내서 그 사람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도와줄 수도 있고요. 와, 듣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역할이네요. 근데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거울이 항상 정확할까요? 혹시 좀 왜곡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를 편견을 갖고 본다거나 오해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저를 제대로 못 비춰주는 거 아닌가 해서요. 오, 네.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맞아요. 자료에서도 딱 그 점을 지적해요. 우리의 어떤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거울을 뿌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이나 감정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해석해버리면 잘못된 상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그 필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왜곡 없이 좀 맑고 투명한 거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핵심은 이거라고 해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닦는 것. 편견이나 어떤 판단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연습. 이게 필요하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마음을 닦는다. 네. 이게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거울을 보다 보면요. 때로는 진짜 좀 외면하고 싶은 제 모습이랑 딱 마주칠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랄까, 제 안에 이기적인 면이라든지 좀 어두운 부분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오죠. 사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이 불편한 진실을 그냥 외면할 거냐, 아니면 정면으로 마주할 거냐. 음, 자료에서는 이 순간을 피하지 않고 딱 직시하는 게 진짜 성장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좀 상처받고 부족해 보여도 그걸 인정하고 막 비난하는 대신에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아, 받아들이는 거군요. 비난 대신에요. 그리고 관계의 깊이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쵸? 그냥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뭐 오래된 친구나 가족처럼 깊은 관계가 제 영혼에 더 깊은 곳까지 비춰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확합니다. 네. 깊은 관계라는 거울 앞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관계라는 건 서로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비추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균형이 깨진 거울 같아서 결국은 좀 왜곡된 상만 남기 쉽거든요. 아, 균형. 네, 서로 번갈아 가면서 거울이 되어주고 또 그 거울을 보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이 거울이 단순히 현재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과거의 상처나 아니면 미래의 가능성까지도 비춰줄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따뜻하게 봐주면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느낄 때도 있고 또 누군가 저한테 기대를 보여주면 나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얻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 이 관계의 거울 이야기가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알려주는 건 제 생각에는 사랑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어떤 아름다움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비친 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곧 나 자신이 받을 자격에 있는 사랑이다. 뭐 이런 깊은 통찰인 거죠. 내 안의 아름다움, 내가 줄 수 있는 사랑. 네. 자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도 해요. 이런 관계의 거울들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더 근원적인 사랑, 그러니까 신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가까운 사랑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 하는 좀 맥락이 닿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정말 깊은 내용이네요. 오늘 저희는 이 관계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중요한 건 그 거울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또 나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거울이 되어줄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편견 없이 좀 맑은 시선으로 서로를 비춰주는 거, 그게 핵심이겠죠. 네,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관계의 거울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싶으신가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